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복지 법제론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2학기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4주차가 되었네요. 자, 오늘까지 수업을 마치고 다음 주 15주차에는 우리 기말고사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14주차까지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이제 사회복지법을 한번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가족과 관련된 사회복지법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부모가족 지원법을 배울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부, 2부로 나눠서 1부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법, 2부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요. 파워포인트도 보시면서 저와 또 아이 컨택도 하시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주제는요, 사회복지법학의 강론입니다. 우리가 사회복지법학의 총론을 배웠고요. 우리가 사회복지법학의 강론 부분으로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법학의 강론 부분에서 우리가 처음에 배운 것이 사회보장기본법입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이 사회보장기본법, 기본 골격, 사회보장이라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 사회보장이라는 것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의 줄기가 나온다. 이렇게 누누이 강조를 했어요. 수업 시간 때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보험에는 5대 사회보험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이렇게 5가지 사회보험이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 공공부조 말씀을 드렸어요. 공공부조. 공공부조에는 5가지 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그 다음에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이렇게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법에는 우리가 총 28가지 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공부조법 5가지 플러스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또 오늘 배울 한부모가족지원법, 또 다문화가족지원법, 그 다음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보육법, 입양특례법, 다양한 법 28가지 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보장기본법, 이게 우리 사회복지법의 모법이 되는 법이다.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 매우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라고 몇 번에 걸쳐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보험법, 우리 5가지 사회보험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또 두 번째 공공부조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우리가 사회보험법이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사회보험과 관련된 법 5가지, 공공부조법이라는 법도 따로 없어요. 공공부조와 관련된 법 5가지를 통칭해서 공공부조법이라고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사회서비스법이라는 법은 없어요.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법, 이게 28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거기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회복지사업법은 여러분들이 꼭 사회복지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 또 사회복지사인 사람, 또 사회복지법인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 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 위탁해서 운영을 할 사람들은 반드시 사회복지사업법을 꼭 알아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법 2에서 노인복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동복지법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장애인복지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 하면 아동, 노인, 장애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회 서비스 법 중에 대표적인 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살펴봤으니까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회복지사가 되건 내가 노인복지에 종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또 장애인복지에 종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에 아동복지시설에 종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적어도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정도는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가족과 관련된 복지법 이제 두 가지를 배운다고 그랬죠. 한부모 가족 지원법, 또 다문화 가족 지원법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우는 순서로 해서 모든 사회복지 법제론 수업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보장 기본법서부터 가족과 관련된 복지법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신다면 뭐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 이제 총론 부분에서 뭐 성문법과 불문법, 뭐 권리, 뭐 이런 권리 구제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배울 때 좀 여러분들이 생소한 용어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사회보장 기본법서부터 우리 이제 가족과 관련된 복지법 여기 쭉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요 부분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오늘 여러분들과 배울 주제는 한부모 가족 지원법입니다. 또 두 번째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오늘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와 2부로 나눠서 한부모 가족 지원법과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배울 테고요. 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요. 여러분들 PPT 자료를 첨부 파일로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요 3번은 여러분들이 PPT 자료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하고 배울 법은요. 한부모 가족 지원법입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법.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는 법. 그래서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부모 가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말하면 한쪽 부모와 자녀가 살아가는 가족을 한부모 가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모라는 것은 엄마, 아빠가 있죠. 엄마, 아빠. 함께 이루어야 되는데 이 한쪽 부모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와 자녀가 있던 아빠와 자녀가 있던. 그래서 엄마와 자녀가 있는 가족을 모자 가족이라고 그래요. 그 아빠와 자녀가 있는 가족을 부자 가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모부자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모부자 복지법 예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이게 시작은 모자 복지법으로 시작을 했다가 모부자 복지법으로 변경이 됐다가요. 최종으로는 지금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 되었습니다. 이 한부모 가족 지원법은 모자 가족과 부자 가족을 지원하는 법인데요. 특례 사항으로 우리가 미혼모 가족, 미혼모자, 그러니까 미혼모하고 자녀, 또 미혼모, 또는 우리 엄마하고 아빠가 자녀들을 키우지 않고 그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주로 이제 할머니가 많이 키우게 되죠. 이 조선가족 같은 경우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다 라는 법명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은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배우는 그 용어의 정의에서, 용어의 뜻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한부모 가족, 그러면은 모자 가족과 부자 가족을 말한다. 거기서 특례 조항으로 미혼모 또는 미혼모자 또는 조선가족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 만들어졌고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부모 가족 지원법의 목적은요, 모든 법원 제1조가 목적이라고 그랬죠? 제1조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1조 목적에는요, 이 법은 한부모 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제1조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한부모 가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족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부모 가족들이 잘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는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이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 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명시를 함으로 인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부모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 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 구성원이 한부모 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3번 같은 경우는요, 옛날에는 통상 한부모 가족이라는 것은 모자 가족, 부자 가족이거든요. 그 모자 가족, 부자 가족이 되는 이유는 제일 큰 이유가 이혼이에요. 이혼으로 인해서 한부모 가족이 발생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사별에 의해서 한부모 가족이 될 수도 있죠. 또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한부모 가족이 되지만 대체적으로 이혼으로 인해서 한부모 가족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이 한부모 가족을 보는 눈초리가 그 편견과 차별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 편견과 차별을 예방할 수 있도록 또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이해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홍보를 필요하다. 그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요, 교육부 장관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치원, 초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의 학교에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여섯 번째, 모든 국민은 한부모 가족의 복지 증진을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우리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또 교육, 홍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책임성을 부여를 하는 그런 규정이 있고요. 또 모든 국민들은 한부모 가족들에 대해서 복지 증진에 협력해야 된다. 함으로 인해서 이 한부모 가족의 어떤 복지 증진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부모 가족 지원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한부모 가족의 권리와 책임이에요. 우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다면요, 우리 한부모 가족한테도 권리가 있고 책임이 있다. 이것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읽어보면요. 자, 1번, 한부모 가족의 모 또는 부는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 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두 번째, 한부모 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한부모 가족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여할 권리가 있다. 그렇죠? 이거 장애인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동도 마찬가지고 노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나와 관련된 그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여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위원회가 결성이 되거나 어떤 심의위원회가 결성이 되게 되면 한부모 가족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를 해서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한부모 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 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자립과 생활 향상 노력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한부모 가족의 책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한부모 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부모 가족은 권리를 누리는 권리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한부모 가족으로서 어떤 자립이라든가 생활 향상에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책임성에 대해서 이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을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모든 법을 제가 배울 때마다 그 법에서 어떤 용어의 정의, 용어의 뜻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 그랬죠. 이 용어의 뜻을 이해해야만 그와 관련된 법을 이해하는데 수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의 뜻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이거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모 또는 부란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자,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이게 모가 될 수도 있고요, 부가 될 수도 있죠. 나, 정신이나 신체 장애로 장기가 노동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4번,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 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4번, 미혼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미혼자, 이게 미혼모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4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그래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된다 그랬죠? 한부모 가족 지원법 시행 규칙을 봐야 되는 거죠. 부령이니까요. 시행 규칙에 보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배우자 또는 배우자가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해서 가출한 자, 이런 경우에는 한부모 가족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2번, 한부모 가족이란 모자 가족 또는 부자 가족을 말한다. 요거 중요한 용어예요. 2번 같은 경우 요거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겠죠. 자, 3번, 모자 가족이란 모가 그냥 엄마가 세대주,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하는데요. 이 모가 엄마가 세대주인 가족을 우리가 모자 가족이다라고 한다 이거죠. 자, 4번 부자 가족이요. 부자 가족이란 부가 아빠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한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부자 가족, 모자 가족 이 뜻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째, 이 아동이란, 여기서 아동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아동이란 우리 아동복지법상에서도 규정을 하는 것처럼 만 18세 미만이죠. 취약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취약 중인 경우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하는 자를 말한다. 이 아동에 대한 정의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지원기관.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기관이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7번. 한부모가족 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한부모가족 복지단체다라고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모자가족, 부자가족, 아동, 또 지원기관,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뭐 이런 용어를 쓸 때는 이런 용어로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서요, 지원 대상자, 수급권자의 범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자는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요,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청소년 한부모,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부자가족, 아동 등에 해당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최저생계비나 소득 수준 및 재산을 고려해서 정한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냐? 그걸 보려면 어디를 가서 찾아봐야 된다고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을 보면은 이 지원 대상자를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려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원 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 구성원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그러니까 아동의 연령을 초과를 하면 지원을 받지는 못하지만 그 자녀가 아동에 해당이 되면 그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요. 지원 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사항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기본 전제는요. 모자가족, 부자가족, 또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 특례 사항이 있는데 특례 사항 중에 첫 번째가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든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는 이 법에 따르는 지원 대상자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도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미혼모에 대해서 특례 조항을 두고 미혼모에 대해서도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는요. 조선가족에 대한 특례예요. 이 할머니와 할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그 손자, 손녀에 대한 지원 대상자도 특례사항으로 규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번 조선가족에 대한 특례인데요. 지원 대상자의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할아버지 또는 조모, 할머니로서 지원 대상자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한부모가족 지원법은 사실상 모자가족, 부자가족에 대한 지원 플러스 미혼모 가족, 또 조선가족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한부모가족 지원법이 이루어진다. 또 지원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원 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를 한번 해당 아동을 한번 살펴보면요. 파란 박스에 이 사항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특례 조항도 있는데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될 수가 있다. 이 외국인에 대한 특례 조항은 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지원 대상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파란 박스 안에 지원 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조항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 두시면 좋겠고요. 우리 한부모 가족 지원법상에서 한부모 가족의 날을 지정해서 기념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5월 10일이 한부모 가족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년 5월 달은 우리가 가정의 날이잖아요. 네, 뭐 가정의 날인데 이때 뭐 다 몰려 있죠. 네, 자, 5월 10일 날 한부모 가족의 날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부모 가족 지원법상의 제 7번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3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합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서 3년마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하여야 한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해야 할 점은요. 이 한부모 가족 지원법은 복지법이잖아요. 사회복지법이잖아요. 근데 이 한부모 가족 지원법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관장 부서는요. 여성가족부예요. 그래서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한부모 가족, 여성가족부는 주로 여성가족이잖아요. 여성과 관련된 업무, 가족과 관련된 업무는 이 여성가족부가 관장을 해요. 그래서 이게 한부모 가족 지원법, 다문화 가족 지원법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관장을 하는 그런 법이고 부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종종 이제 그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볼 때 이걸 이제 헷갈리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을 활용하기 위해서 3년마다 한부모 가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포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맞나요? 틀리나요? 틀려요. 네?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라서 지원되는 이 복지의 내용과 실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원 대상자의 조사예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관할 구역의 지원 대상자의 가족 상황이나 생활 실태 등을 조사해서 복지 대상자 통합 관리 카드를 기록하고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복지급여 신청인데요. 복지 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이해관계인, 예를 들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의 종사자, 또 지원 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등은 복지급여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신청은 있잖아요.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우리 사회복지법의 모든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어떤 혜택을 누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법과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내가 그걸 수급을 하겠다, 그 받는 혜택을 누리겠다라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혜택이 없어요. 혜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회복지법은 신청주의 원칙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부모가족 지원법상의 지원은요,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 취약한 경우만 만 20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을 충족한 가구에게는 고등학생 학비, 또 아동 양육비, 복지자금 대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등의 이런 혜택을 좀 주어지고요. 또 생계 지원으로서 생업지원으로서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 지원법 등의 명시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복지급여의 내용으로서는요, 국가나 지자체는 복지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호의 복지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타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서요. 만약에 한부모 가족 지원법상의 한부모 가족이라 할지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 어떤 뭐 생계급여라든가 주거급여라든가 또 교육급여라든가 뭐 의료급여를 혜택을 받고 있다면 제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급여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생계비가 지원이 되고요. 아동교육지원비가 지원이 됩니다. 또한 아동양육비가 지원이 되고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복지자금의 대여인데요. 국가나 지자체는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금을 대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복지자금 대여, 빌려주는 거죠. 복지자금 대여의 대상은요. 1번 사업에 필요한 자금 대여, 또 아동교육비 대여, 또 의료비 대여, 또 주택자금 대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부모 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복지자금 대여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 점 참고를 하시고요. 4번 고용의 촉진, 6번 공공시설의 매점 및 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고요. 또 7번째 시설의 우선 이용 등의 어떤 복지에 관련된 내용과 실시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고를 하시고요.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 원하신다면 우리 검색어에다가요. 한부모 가족 지원법 이렇게 보면은 한부모 가족 지원법, 한부모 가족 지원법 시행령, 한부모 가족 지원법 시행 규칙 이렇게 해가지고 3단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구체적인 더 내용들을 살펴보시기를 원한다면 네이버나 또 구글이나 다음이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해서 좀 참고를 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8번째 가족지원 서비스인데요. 국가나 지자체는 한부모 가족에게 다음 각호의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한부모 가족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가족지원 서비스의 종류에는요.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또 치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교육 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인지청구 및 자녀 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 상담, 소송 대리 등 법률 구조 서비스, 그 밖에 한부모 가족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요, 국가나 지자체가 한부모 가족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가족지원 서비스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럴 때 의료비, 주택자금 대여 등 생활지원 서비스는 가족지원 서비스의 종류가 아닙니다. 이 종종 이런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째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인데요.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산전, 또 분만, 산후관리, 또 질병의 예방, 상담, 치료, 영양 건강에 관한 교육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가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아동 청소년 보육 교육인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또 청소년 보육 또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한부모 가족 구성원인 아동 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인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원을 할 수가 있다. 해서 이 파란 박스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 지원을 위해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의 순회 교육 실시를 위한 지원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9번째,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꼭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예, 요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이 어떤 게 있는지 정도는 기본 상식적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자,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의 종류예요. 자, 모자가족 복지시설, 부자가족 복지시설. 우리 모자가족 복지시설은요, 모자가족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모자가족 복지시설이라고 하는데요. 기본 생활을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공동 생활을 지원할 수가 있고 자립 생활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생활 지원은 생계가 어려운 모자 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거예요. 공동 생활 지원은요.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모자 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 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립생활 지원은요, 자립 욕구가 강한 모자 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해주는 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모자 가족의 복지시설의 핵심은 모자 가족에게예요. 모자 가족에게 기본 생활을 지원하고 공동 생활을 지원하거나 자립 생활을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부자 가족 복지시설은요, 부자 가족에게 기본 생활을 지원하거나 공동 생활을 지원하거나 자립 생활을 지원을 하는 그런 시설을 부자 가족 복지시설이다 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이에요. 미혼모자. 그러니까 미혼모자, 그러면 미혼모하고 자녀 가족을 말하는 거죠.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은 미혼모자 가족과 출산 미혼모 등에게 다음에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에요. 기본 생활을 지원할 수가 있고요. 공동 생활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일시지원 복지시설이에요. 일시지원 복지시설은요,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배우자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 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와 아동 또는 모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 모에게 일시적인 지원을 하는 시설을 일시지원복지시설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요. 한부모가족 복지 상담소예요. 우리가 이건 사회복지 실천론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이해하는 부분에서 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쭉 설명을 좀 드렸을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섯 가지 시설은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 상담소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 자립, 상담 또는 문제 해결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한부모가족 복지 상담소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까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모자가족 복지시설, 부자가족 복지시설, 또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 또 일시지원 복지시설, 또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 이렇게 다섯 가지 시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 놓으셨다가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일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설치인데요. 국가나 지자체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장은 청소년 한부모가 입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 입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자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만 한다. 신고주의 원칙에 의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 신고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또한 같다. 그러니까 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4번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기본생활 지원에 해당하는 편의 제공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째 수급자의 권리구제인데요. 심사 청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청구는 지원 대상자, 친족, 또 이해관계인이 할 수가 있는데요. 지원 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복지 실시 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심사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고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 지원 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해당 복지시설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군수구청장이나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복지실시기관은 심사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은 한부모가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의를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또 한부모가족지원법과 관련된 그 용어의 뜻, 개념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누가 지원 대상자가 되는지, 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무엇보다도 한부모가족 지원법상에서 설치 운영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한부모가족 지원법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로서 또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할 때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업 받으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